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이제 한여름입니다. 이 여름이면 산에들에 많은 꽃들이 피죠. 그 중에서도 밤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뭐죠? 네, 달맞이 꽃입니다. 달이 뜰 때 핀다고 해서 달맞이 꽃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맞이 꽃에 관련이 된 수필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이종화 작가의 달맞이꽃 우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왠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먼저 글을 읽어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달맞이꽃 우엄마. 밤이면 달맞이 고개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던 우엄마. 달빛을 받으며 달맞이꽃처럼 환하게 웃으셨지. 버스에서 내려 모퉁이를 돌아 집으로 오는 길목에는 달맞이꽃이 환하게 피어있지. 밤길의 무슴증을 잊으려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내달리다 고개에 선 엄마를 보며 반가움 대신 짜증을 냈지. 막내딸이 걱정되어 마중 나와주는데 못된 계집이라니. 뭐라 했던가. 초등학교 때에도 비 오는 날 혼자 왔는데 다 자란 딸 웬 걱정이냐며 투덜댔지. 톡 톡 톡 톡. 내 구두 소리에 묻힌 엄마의 고무신 소리. 그런데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기다려. 눈 떠, 제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엄마. 이제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니다. 엄마는 말없이 일만 하시고 자식들 걱정하느라 숨 한 번 크게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 5월 3일 아침이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 체한 것 같아 등을 두드리고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냈지만 시원해 하지 않으셨다. 체증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심근경색이란다. 큰 병원에 입원하라는 의사 선생의 소견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입원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입원하지 않겠다고 하신다. 어머니와 내 대화를 듣고 있던 큰아이가 운다. 어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시는 것 아니죠? 그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대답은 하면서도 정신이 아득해진다. 야야, 내 말 좀 들으래. 내가 지금 입원해서 뭐 할라고. 그냥 이대로 갈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려. 그런 소리 마라. 네가 내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데 나는 네하고 살면서 행복했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간신히 설득하여 병원을 갔다. 혈압이 너무 낮고 심장 기능이 미약하다며 중환자실로 옮겼다. 의식을 놓지 않으려 애쓰시던 엄마가 겨우 잠드셨다. 간밤에 심장이 아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나 보다. 잠든 엄마의 손을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엄마의 얼굴을 이토록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었던가. 내 아이 얼굴은 다를 정도로 보고 만졌으니 가슴 아프다. 밤새 달맞이 고개를 지키던 달맞이 꽃의 시든 모습이 이를까. 새벽에 달맞이 꽃잎은 살포시 자신을 닫고 저녁에는 조용히 되살아난다. 엄마도 지금은 잠을 자고 있지. 곧 달맞이 꽃처럼 피어나겠지. 엄마, 나는 엄마가 달맞이 꽃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아. 달맞이 꽃은 해마다 그 자리에 다시 피어나잖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꽃, 꼭 엄마 같아. 엄마 한번 웃어봐. 달맞이 꽃처럼. 엄마의 손을 쥐고 있으면서 가슴을 자꾸 만져주었다. 엄마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돌덩이가 잘게 부서져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엄마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돌덩이 중에 내가 얹어놓은 것은 없을까? 며칠 전만 해도 아이들을 야단치는 엄마에게 잔소리가 많아졌다고 했다. 4년째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을 타러 가기 싫어 핑계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큰 죄는 엄마와 사는 10년 동안 아침밥을 내가 하지 못했다. 무엇으로 이 불효를 씻을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일곱. 엄마가 낳은 7 자식이 모처럼 엄마의 머리맡에 옹기종기 모였다. 왕달맞이 꽃 곁에서 숨결을 나누는 어린 꽃처럼. 중환자실에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대기실에 앉아 기다려야 했다. 서울에서 온 큰오빠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는다. 엄마를 모시지 못한 가슴 아픔이 오죽하랴. 말로 하지 않아도 오빠의 마음이 짐작된다. 엄마의 피와 살을 나누어 받은 형제라는 점, 우리 모두 뿌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9시가 훨씬 지나서야 허기를 느낄 수 있었다. 멀리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 나섰다. 가까운 백화점이 문을 닫아 낯선 골목길을 돌다가 된장국집으로 들어갔다. 밥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기어이 큰오빠가 운다. 모두 참았던 울음이 터진다. 울다가 고개를 드니 어느새 하얗게 센 큰오빠의 머리칼이 보인다. 참 많이 늙으셨구나. 자동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다. 간호사의 눈을 피해 조심스레 엄마 옆에 가보지만 맥박도 호흡도 좋아지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엄마의 숨소리, 이대로 엄마가 이 이승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진다. 엄마, 무섭지 않아? 혼자 달맞이 고개에 서 있는 엄마의 발은 참 예쁘기도 했다. 230mm의 조그만 치수에 볼이 좁고 가느르 고무신을 신으면 단아한 느낌이었다. 그런 엄마의 발이 차기만 하다. 발등과 발바닥을 주물러 보지만 따뜻해지지 않는다. 맨발의 울엄마, 구멍난 양말만 신었었지. 나는 보호자 침상에서 쪼그리고 잤다. 엄마 걱정만을 하면서. 온전히 엄마만을 생각하는 날을 보냈다.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순전히 엄마의 딸로 돌아갔다. 아내, 엄마, 선생, 작가, 세상의 어떤 역할로도 대신할 수 없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하룻밤. 엄마를 위해서 보낸 시간이 너무도 없었으니 부끄러웠다.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비로소 달맞이 고개에 울음말을 떠올리다니. 콧물바지 수건을 둘렀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0인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나를 기다리던 엄마. 엄마가 내 등 뒤에 있어 무섭지 않았던 거구나. 엄마, 어서 일어나. 내가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말을 들었을까? 거짓말처럼 엄마는 가만히 눈을 뜨신다. 햇살을 받으며 순순히 꽃잎을 여는 달맞이 꽃처럼 노랗고 창백한 79살 울엄마. 앞으로 내가 엄마를 기다리는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 달맞이 꽃이 언덕 위에 흐드러지게 핀 배경이 된 곳이 어디죠? 네, 해운대의 달맞이 고개입니다. 지금은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부도심으로서 대단히 주목을 받고 도시화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야말로 전원의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 달맞이 꽃이 많이 피었더랬죠. 작가는 소녀 시절 그곳 오빠네의 엄마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을 글을 쓰던 당시에 몸져 누운 엄마의 병상 곁을 지키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딸로서 다하지 못한 회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의 마음의 행로를 따라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가는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서 엄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겼던
시절을 과거에 엄마를 대했던 행동과 교차시켜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입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토록 딸 자식의 배경이 되어준 엄마에 대한 헌정 같은 그야말로 극진한 사모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엄마를 달맞이꽃에 비유하고 다음날 아침에 달맞이꽃이 달빛을 받아서 눈을 뜨는 글로 빗댄 부분들을 통해서 문학의 목표가 소통과 감동에 있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왠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글에 나오는 엄마가 제 장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네, 오늘은 이종화의 수필 달맞이꽃 우리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